오늘 첫 번째 상담으로는 유튜브 채팅 도착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주셨고요. 매수가는 2,870원 그리고 보유 비중 3%십니다. 바알님 종목이세요. 물을 어디서 얼마나 타서 언제 탈출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도 함께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1.55% 밀려나면서 종가는 지금 1,396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2월 26일 장중에 1,589원 여기까지 터치한 이후로 사실 주가는 쭉 밀려서 내려온 상태인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은 적으시고 또 지금 총알이 많다고 추가적으로 채팅을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또 어떨까요?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이 재료가 요즘 트렌드가 되는 재료는 분명히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가 되는 게 뭐였죠? 최근까지는 수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뭐 방산, 조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키워드는 관세입니다.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업종들 또는 미국이 중국이나 유럽을 통해 유럽을 대상으로 관세를 과하게 부과하게 되면은 한국산이 좀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실적이 무조건 좋은 기업. 그러면 오성첨단 소재의 경우는 수출이 많이 되냐? 잘 모르겠어요. 관세랑 관계가 있느냐?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 종목은 제가 방금 전에 추가 매수도 한번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재료는 딱히는 없으나 현재 주가 자리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는 분명 한번 이 종목은 한번 시세가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 잘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 옛날은 아니고 작년 7월달, 8월달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대선 직전이었었죠. 대통령 후보 각 해리스와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렇게 이제 많은 후보들이 그 당시에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이 마리화나 합법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마리화나 합법화는 미국에서 뭐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릴 거 없이 다 똑같은 그 의견들을 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해리스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었던 정책이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는 좀 최근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타닐 마약에 관련돼서 좀 강경 대응을 하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화나 쪽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약간 스탠스를 바꿨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그때 일제히 급등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유력해지고 또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마리화나 대마초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저항들에 비해서 또 회사는 나름 또 괜찮아요.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오성첨단 소재의 현재 그 실적 상황인데 연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도부터 실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23년도 들어서 실적이 꽤 좋아집니다. 그리고 2024년도 들어서는 영업이익도 최고 실적, 매출액도 최고 실적 그렇게 기록을 해서 당기순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회사가 좀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재료는 좀 마리화나 재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미국에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좀 싸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마리화나 재료가 뭐 미 대선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오더라고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뛰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대선으로 뛰었고 2023년도에도 어떠한 이유로 한번 움직였었고요. 2022년도에도 그랬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좀 큰 시세가 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도 한 번 정도는 어떠한 재료로 붙어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오늘 내일 뭐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 실적이 멀쩡한 기업은 한 번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시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 현재 매물이 될 수 있는 구간은 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000원대가 매물이 좀 많이 보이고요. 2,000원 돌파만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좀 밴드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0원에서 2,200원 여기가 좀 가장 뚫기 힘든 구간이라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안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평단가가 2,000원, 2,200원 사이에 유지하도록 그렇게 가격을 맞춰 놓으시면은 올해 한 번 정도는 저는 본전 또는 수익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니까 요거는 좀 장투를 보신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대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알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 한 번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주가는 바닥에 위치해 있죠. 올해 한 차례는 반응이 나올 텐데 이 2,200원이 뚫기 힘든 구간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구간 아래로 평균 단가를 맞춰두시면 분명히 본전 혹은 수익권의 찬스가 한번 올 수 있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천천히 보시다가 타이밍 좋을 때 추가 매수로 단가 꼭 낮춰보세요.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도착했네요. 매수가는 54,0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이 25%시네요. 오늘 6만 원 뚫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삼성전자 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91% 올라오면서 5개월 만에 6만 전자 회복해졌고요. 종가는 6만 200원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또 삼성전자 어디까지 봐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 단가가 좋으셔가지고 네. 완전 저점에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저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단타로 수익 실현하지 않고 또 가져오신 분들도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잘 사셨고 그리고 현재 상황도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어서 끝났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들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엄청나게 던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제일 열심히 사고 있고요. 기관들은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개인들은 던지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 그런 어떤 손바뀜 현상들이 한참 나오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이 종목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면서 가장 바닥에 있고 또 지금은 좀 별로지만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 있는 종목 딱 정확하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또 뭐라 그랬죠? 고가주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적당히 이제 바닥에서 뭐 3, 4배 올랐으면 차익 실현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는 또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 이제 2분기를 앞두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면서 전형적인 바닥주, 전형적인 못 가는 종목이라고 알고 있었던 삼성전자를 돈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가는 저는 더 간다,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마 이 딜사이트 방송에 와서 일주일에 제가 한 3번 정도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를 주기적으로 봐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반기쯤에 한 7만 원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모건 스탠리보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수급의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7만 원 가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현재 지금 7만 원으로 가기 전에 매물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더라도 한 번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올라가겠죠. 현재 예상되는 매물대는 한 6만 7천 원, 6만 6천 원, 대략 한 6만 7천 원으로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매물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내려오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한 6만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7만 원을 목표가라고 증권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7만 원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저는 더 좋은 호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엔비디아 젠슨 왕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 제품에 삼성전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대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명확한 답이 나왔으면은 저는 오늘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저런 식으로 자꾸 삼성전자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목표가의 경우는 매물대 구간인 1차적으로는 한 6만 6천 원, 6만 7천 원을 잡으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내년이나 그 이후까지 장기 투자 의향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저는 7만 원 이상을
목표를 삼으시면 좋다고 그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잘 진입하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7만 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전에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6만 7천 원 이 자리에서 한 차례 두드렸다가 천천히 갈 수 있겠거든요. 6만 7천 원 자리에서 혹시 장기 관점이 아니셨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미장에 대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역시 목요일은 미장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는 날이죠. 주신 종목은 MSTG 주셨고요. 매수가가 17.37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이 80%십니다. 마이너스 25%입니다. 탈출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최근에 저희한테 상담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80% 상당한 비중을 담으신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2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손실폭도 꽤나 있으신 편이고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는데 마냥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전문가님? 이게 참 위험한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주가도 되게 위험한 자리에서 들어가셨지만 이 MSTG라는 움직이는 걸 보면은 기본적인 그 기초 자산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거든요.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뭐 때문에 움직이느냐? 비트코인 시세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축적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고 있는,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에서도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들이 아직 뚜렷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겠다는 얘기, 전략 비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매입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약간 실망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남은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이제 몇 가지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관세 문제, 또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더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바닥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어제는 또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주가가 한 2% 정도 올라갔고 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똑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코인베이스도 지금 어제 반등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세랑 암호화폐는 오히려 지금이 저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MSTG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 역시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 그냥 단순하게 주가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깨진 상태에도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7달러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그렇지만 17달러의 자리는 전체적인 이 추세가 유지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재 지금 분위기가 많이 하락해 있는 과정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됐을 때는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아이온Q 3배짜리 ETF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맞게 되면서 청산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비중이 너무 크신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아쉬운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가가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또는 떨어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움직이게 될 것인가 그 부분만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사명이 바뀌었죠. 스트래티지로 얘네만 놓고 보면 얘는 분위기 되게 좋아요. 오히려 스트래티지는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LSTG 같은 경우는 빼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300달러대 매물대를 막 뚫고 있는 중이에요. 막 뚫었어요. 그러면 제 차트 기준으로 이건 더 가는 차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이쪽은 사야 되는 자리, 반대로 MSTG는 팔아야 되는 자리가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차트가 더 과격하게 보이는 거는 아시겠지만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만약에 MSTG가 13달러를 깨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때부터는 스트래티지는 날아가는 자리, MSTG는 무너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13달러를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이미 지금 손절가는 지났지만 마지노선으로 13달러를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인 쪽에 있어서는 지금 뭐 더 나쁜 얘기가 있을까? 뭐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어떤 이 MSTG에 대해서 그때가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었고 지금은 그 이슈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지나갔어요. 이게 회복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13달러는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암호화폐 쪽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20달러까지는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혹시라도 악재가 터졌을 경우는 한 20달러 선까지는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추세로는 저는 13달러가 깨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길게 이제 전망을 한번 드려보자면 13달러 깨지면 10달러 선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10달러 선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저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머물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어떠한 뭐 주가가 영원히 오르는 거 아니니까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여기 묶여 계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13달러 손절선 그리고 악재가 생긴다면 20달러까지. 그리고 13달러 난 손절하기 싫다. 그러면 그 다음은 10달러예요. 근데 10달러에서 지켜주면 상관이 없는데 못 지키면은 정말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3달러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걸로 저는 절충을 해서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이 종목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서 진입하신 것 같아요. 13달러 선 이탈하게 된다면 아래로 무너질 수 있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13달러 아래로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썼는데요. 3.6조 부분의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하한가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한화그룹 역대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이고 또 국내 기업이 그동안 추진했던 유상증자들 중에서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하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 일단은 뭐 굉장한 악재죠. 네. 이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도 안 좋은데 주가 타이밍이 신고가를 기록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나왔고 거기다가 유상증자를 장중에 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외에서 했다는 거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뭐 100만 원 간다느니 막 그런 상황에서 터진 거잖아요. 이게 약간 어디선가 이런 비슷한 그림을 본 게 있는데 알테오젠에서 최근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호재가 너무 많고 너무 좋고 증권가에서도 막 더 간다고 난리치고 있을 때가 고점이었었죠. 한화에어로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에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제가 생각했던 상황보다는 많이 좀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타이밍에 부정적인 규모의 그런 유상증자를 좀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급락한 거는 또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장을 봤을 때 내일 이제 이거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을 굉장히 설득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삼성 SDI도 2조 원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물론 주가 빠졌죠. 근데 걔네는 원래 바닥이었으니까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근데 한화에어로는 아니에요. 주가 많이 올랐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뭐 청천벽력의 소식일 겁니다.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이미 수익이 저는 또 많이 드렸잖아요. 저는 30만 원대 들어갔으니까 빠져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100% 이상 수익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투자자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비중을 최소한은 좀 줄여주시고 뭐 오늘은 장이 끝났지만 내일이라도 비중 축소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수익이시라면은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한화가 제어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진정성과 또는 정말 대단한 계획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라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상황은 실망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회사가 잘 이거를 수습한다면 정말 100만 원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현재 주가는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한번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수습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진짜 100만 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신 분들은 저는 정리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들어갔다 비중이 얼마 안 된다? 저는 손절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역대 최대 규모의 유증이라는 건 엄청난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한화 측에서 투자자들을 얼마나 잘 수습하냐,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역시 주가 한 번에 반등해서 올라오기는 힘들겠습니다. 최대한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수익권이신 분들이라면 바로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쭉 한번 눈여겨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긴급 질문은 정리해 보고요. 저희 지금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번호들 나가고 있죠.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유튜브 채팅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싸끼야종님 맞으시죠? 싸끼야종님이 로키드 마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88.217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 20%시라고 합니다. 제가 닉네임을 재차 여쭤본 이유가 싸이야족이라고 닉네임 오류로 잘못 제가 전달을 받아가지고 익숙한 닉네임인데 아닐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봤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시간에 종목 상담 통해서 몇 차례 다뤄드렸던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 저희 싸끼야종님께 적절한 솔루션은 어떤 게 될까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 로키드 마틴 주가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방산, 또 뭐 우주항공 이런 여러 가지 섹터를 봤을 때 앞으로 재료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주가가 작년 10월 달에 600달러대 있다가 최근에 400달러대까지 빠지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전형적인 빅테크랑은 조금 다르게 작년에는 빅테크랑 같이 올라가긴 했었었는데 빅테크보다 먼저 고점이 나와서 먼저 바닥을 찾고 돌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분위기는 잘 가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 청자님 매수 가격까지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지금 증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 대략 한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500달러 한 초중반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매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대신 주가가 테마주나 이런 것처럼 막 재밌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차분히 기다리시다 보면은 충분히 500달러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한번 떨어졌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바로 이제 실적 시즌. 실적이 너무 못 나와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와서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급락을 했었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가 될 거라면 하향 추세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이미 지난번에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거에 대해서 이 증시와 투자자들은 먼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팔아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바닥 잡고 돌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분석을 해보면 가장 좀 중요한 그 투자자들이 잘 보셔야 되는 금액이 현재가 부근이에요. 지난번에 개파 하락으로 크게 빠졌던 구간, 대략 뭐 470에서 한 490 정도, 요 구간이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증권가의 목표가인 500달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저 매물을 돌파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실적 대비해서 이번 어쨌든 하락했던 원인은 실적이니까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이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나오겠죠. 그거를 잘 보시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전망은 일단 500달러 선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가 돌파하기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매수가를 넘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신다면 보유하고 계시는데 일단 매도가를 잡으신다면 일단 500달러 전후를 1차적으로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싶고 실적이 과거의 우려들을 해소할 정도로 좋게 나왔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저는 주가를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보여지는 매물대는 대략 제 차트로 봤을 때는 550은 좀 힘들겠고 한 530에서 40 정도로 보여지니까 2차 목표가, 장기 목표가는 540달러로 보시고 길게 가져가시면 저는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정말 좋고요. 조만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도 가능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500달러 선까지 충분히 볼 수 있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우선 1차적으로는 목표가 500달러로 잡아보고요. 다음 매물대가 530달러 선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지점까지도 목표로 잡고 끌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7,500원에 70%. 27,500원의 비중이 70%, 비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신 편이신데 혹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어떤 확신이 있으셨을까요? 유튜브나 신문에서 이 원전 계약이 유럽이고 우리 아시아 동남아도 많이 한다고 유망하다고 해서 매입을 많이 했는데 네. 많이 안 올라가네요. 아무래도 뭐 유튜브나 또 신문 통해서 이 원전 수주 계약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그 타이밍에 진입하셨나 봐요. 이 종목 관련해서 오늘은 4.14%도 밀려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아래에 있거든요. 어떻게 전략 짜볼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봐봐야 좋을까요? 비중이 꽤나 있으시거든요. 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왜 좋은 상황이 아니냐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도 되게 많았었고 올 초까지만 해도 좋았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미국이랑 우리랑 어떤 계약을 하나를 했죠. 협상을 했죠. 협상을. 그래서 유럽 쪽에 나가는 원전은 미국이 좀 담당을 하고 그 이외의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은근슬쩍 그렇게 합의를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사실 그동안 유럽 쪽에 많이 좀 이렇게 투자도 들어가고 공을 들였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좀 회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져요. 정황상.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고 하면서 어떤 전력에 대한 그런 수요도 약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주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주, 한국의 에너지 대표주라는 그런 상징성이나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일수록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물론 결국 회복은 될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27,500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번 떨어졌다가 힘을 모으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아서 막 정말 지금 돈잔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아쉽게도 실적은 좋았다 나빴다를 좀 반복하는 중입니다. 작년 실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올해 살아나겠지만 그리고 주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재료로 올라왔죠. 어떤 원전 계약이나 이런 것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불투명해진 부분들이 생겼죠. 그래도 잘 버텼어요. 근데 오늘 분위기는 고가주 하락, 바닥주 반등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누가 팔았는가 한번 볼까요?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같이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빠진다고 보는 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지금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 저는 한 22,000원대에서는 물타기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80% 갖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 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래요. 지금 매물대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 말은 시청자님이랑 같은 타이밍에 매수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고요. 그분들은 분명히 주가가 올라오면 본전에 팔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격이 매물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주가는 정말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한 22,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고 다시 한번 돌파해서 3만 원 이상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몇 달 걸릴 거예요. 뭐 길면 올해 하반기 연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장기 투자로 들어가신 거다 그러면은 3만 원 목표가 잡으시고 연말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 괜찮을 거고요. 아니다.
이거 지금 너무 묶여서 오랫동안 끌고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내일이라도 저는 좀 손절을 하셔가지고 현금을 마련하신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충분히 떨어지면은 2만 원, 2만 2천 원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전 2만 2천 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이번에 나왔던 손실 정도는 거기서 충분히 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로 들어가신 거다라고 하시면은 내일이라도 비중 축소 또는 전량 매도 아니면 장기 투자다 상관없다 하시면은 3만 원까지 그냥 잊어버리시고 계시면은 분명히 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다만 이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종목 끌어보실 수 있다면 연말까지 길게 보면서 3만 원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단기 목적이셨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정리한 후에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최소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예.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